고려의 전시 수도이자 조선 왕실의 보장처였던 강화도. 강화도에는 세계 해안 유적에 버금가는 해안 방비 시설이 있습니다. 강화도 해안선을 따라 돌로 이루어진 특별한 이것, 바로 돈대입니다. 돈대는 강화도의 군사 요새이자 조선을 지켜온 대표 해안 방비 시설입니다. 세워진 위치와 장소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는 돈대. 그 이유는 돈대가 자연 환경을 그대로 활용하여 축조하였기 때문입니다. 강화도 남쪽 해안에서 만날 수 있는 분오리 돈대. 자연 안반을 그대로 활용하여 동쪽 성벽은 절벽을 이루고 그 지형에 맞추어 석벽을 쌓아 반달 모양의 독특한 외형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해안으로 돌출한 산능선의 끝부분에 세워져 방비 기능도 탁월합니다. 돈대 기능 중에 그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경계 기능이거든요. 그러니까 해안선을 따라서 이렇게 건너오는 혹은 상륙을 위해서 접근하는 적선을 이제 감시해야 했기 때문에 높은 위치에 자리를 잡아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접돈대와 같이 뭐 방어 체계를 구축한다거나 그럼 이제 인접돈대가 시야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곳마다 돈대를 설치했던 거고요. 분오리 돈대에서는 멀리 영종도까지 조망이 가능합니다. 조망할 수 있는 시야가 넓어 적의 침입을 감시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돈대인 것이죠. 그리고 돈대 앞에 펼쳐진 넓은 갯벌에는 숨은 비밀이 있습니다. 강화도 남쪽 갯벌은 세계 5대 갯벌이라는 명성답게 간조대 최대 6km까지 펼쳐집니다. 물 빠진 광활한 강화의 갯벌은 넓기도 넓지만 질퍽거리는 서해 갯벌의 특징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넓은 갯벌과 질퍽거리는 펄, 갯벌의 이런 특징은 적의 침입을 막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갯벌 자체가 자연이 만들어낸 천혜의 방어 시설이 된 것이죠. 그러면 갯벌은 어떻게 적을 방어하는 역할을 했던 것일까요? 갯벌이 많다는 것은 곧 선박의 진입과 접안이 어렵다는 것을 뜻합니다. 적의 군함이 진입을 한다 해도 썰물이 되면 그대로 갯벌에 갇혀버리게 되는 거죠. 더욱이 무릎까지 빠지는 갯벌의 특성상 적들은 갯벌과의 전쟁을 함께 치러야 했습니다. 돈대가 갯벌 앞 해안선에 축조된 이유입니다. 실제 신미양요 당시 미군들도 갯벌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간 미국의 전쟁 기록에서도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굴곡이 있는 해안선, 그리고 조수간만의 차가 극명한 갯벌. 그 어떤 적도 쉽게 들어올 수 없었던 강화도. 적의 침입을 방어하는 데 매우 유리한 지형인 강화도는 가히 하늘이 내린 난공불락의 요새라 할 수 있습니다. 천혜의 방어 요새인 강화도. 그리고 이 강화도 전체를 에워싼 54개의 돈대들. 강화도 돈대는 섬 전체를 요새화하였다는 점에서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그 요례를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해안 방비 시설입니다.
손쉽게 방어할 수 있는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조선은 왜 돈대를 세워야 했던 걸까요? 그렇게 이제 천혜 요새가 강화도라고 믿었었는데 이게 병자호란 때 청나라 병사들이 이 여마를 건너와서 강화도를 함락시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인위적인 방비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건설한 것이 바로 돈대인 거죠. 절벽과 급경사로 이루어져 적들이 쉽게 침입할 수 없는 곳, 해안을 관찰하고 인근 돈대에 신호를 보내기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강화도의 돈대들. 돈대는 섬과 바다, 내륙의 자연 환경을 최대한 활용한 해안 관방 유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섬 전체를 요새화한 강화도 돈대는 다른 세계 문화유산과 가치를 견주어도 전혀 손색 없는 우리의 역사적 문화유산입니다. 강화도에는 특별한 별이 있습니다. 300년을 넘게 강화도를 지켜온 54개의 수호성, 바로 돈대입니다. 이 중 48개의 돈대는 1679년에 동시에 탄생했습니다. 숙종 5년, 총 80일에 거쳐 세워진 48개의 돈대. 과연 그 시대에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요? 무엇보다 중요했던 건 돈대 축조에 필요한 인력 동원이었습니다. 강화도 내가면에 위치한 계룡돈대. 이 계룡돈대에는 당시 인력 동원에 대한 비밀을 푸는 열쇠가 있습니다. 계룡돈대 바깥 성벽 측면 하단에 새겨진 명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강화도 돈대 축조에 경상도의 어영군이 참여했다는 것은 당시 돈대 축조가 전국적으로 인력이 동원된 범국가적인 사업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선의 역량이 총결집된 일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최초의 인력 동원은 어영군이 아니었습니다. 비변사 등록을 통해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승군 동원은 백성을 위하는 숙종의 마음이었습니다. 조선의 최대 부역 기간은 1년에 40일, 돈대 축조 기간을 40일로 계획한 이유입니다. 당시 상황이 이렇게 경제적으로나 이렇게 넉넉한 편이 아니었어요. 많은 인력을 장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투입시키는 것은 이 정책을 담당하는 이 조정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웠겠죠. 이 승군들이 투입이 됐을 때 이 40일 이내에 공사를 완료하려고 계획이 됐던 건데 만이산 아래에서 배로 돌을 운반해야 했는데 이 조수간만의 차가 심하다 보니까 만조 때만 배가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이제 한참 더 걸린 거죠. 당시 돈대 축조의 총책임자이자 어영군을 지휘하던 병조 판서 김석주. 그는 자신이 이끄는 어영군을 승군의 교체 인력으로 투입시킵니다. 승군의 작업기간 40일, 어영군의 작업기간 40일, 총 80일 동안 이루어진 돈대 축조공사. 승군과 어영군, 각 기술직을 포함 14,000여 명의 인력이 동원된 대규모 공사였습니다. 그렇게 80일간 48개의 돈대가 지어집니다. 그렇다면 돈대 축조에 필요한 물자나 재료들은 어떻게 마련했을까요?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강화도 인근 지역인 만이산, 매음도 등에서 필요한 석재를 운반해 왔습니다. 계룡 돈대를 통해 보면 성벽은 화강암을, 성첩은 박석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요. 특히 박석은 따로 다듬지 않아도 켜켜이 쌓을 수 있어 성첩을 쌓기에 최적화된 재료입니다. 돈대가 세워질 구름지를 평탄하게 다지고 일정한 높이로 성벽과 성첩을 쌓아 올리면 지금의 돈대의 모습이 완성됩니다. 그렇게 숙종 5년, 요새로서의 면모를 드러낸 강화도는 조선 축성 역사의 신기원을 열었습니다. 이후 영조 때까지 5개의 돈대가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조선 말 하나의 돈대가 추가되면서 강화도를 지키는 54개의 해안 방비 시설, 돈대가 완성됩니다. 돈대는 짧은 시간 안에 완성한다라는 게 국가적 차원의 목표였고요. 그 국가적 차원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동시에 많은 사람들을 투입해야 되는데 각 그 지역별로 할당을 줘가지고 각 지역에서 그거를 만들어서 강화로 보내도록 이렇게 한 큰 국가적 차원의 대규모 사업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외적의 침입에도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54개의 돈대, 조선의 의지가 담긴 최고의 수호성입니다.